네, 안녕하세요. 네. 이종원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루비트의 어떻게 보면 핵심 부분이죠. 루비트 노드 스테이킹에 대한 얘기를, 또 기술적인 내용을 좀 포함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최대한 쉽게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좀 제 소개를 잠깐만 또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뒤에 나올 개발의 내용들이 이제 저의 경험들과 좀 관련이 많이 있어서 저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드리겠는데요. 방금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는 카이스트에서 전자전산학과에서 컴퓨터과학 분야로 해가지고 학사 박사를 다 마치고요. 사실 IT 분야에서 R&D 분야에서 계속 일을 했을 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경력을 쌓아왔었어요. 한국 IBM 연구소에서도 일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금융 쪽으로 분야를 좀 전환을 해가지고 퀀트라고 하죠. 네. 그 알고리즘이나 수학 모델 기반으로 해서 투자를 설계하고 집행하고 관리하는 그런 분야를 말하는데 그쪽으로 제가 커리어를 이제 전환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투자 자문사에서 700억 정도까지 운영도 이제 실제로 했었고요. 그 이후에 저의 IT 백그라운드와 금융 백그라운드를 기반으로 해서 인텔리퀀트라는 핀테크 스타트업을 10년 전에 2015년 말에 설립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인텔리퀀트를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비트코인 적립주식 구매 서비스를 또 제공하고 있는 업루트라는 컴퍼니도 조인트 벤처로 또 설립에 참여해서 CTO 역할도 하고 있고요.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제가 이제 이 루비트 프로젝트에 어떻게 보면 또 CTO 역할로서 전체 블록체인 우리 이제 추구하고 있는 그런 블록체인 시스템과 AI 기반 투자 서비스들 이런 것들을 이제 개발을 추가를 하고 있습니다. 옆에 제가 좀 참고한 사진은 그냥 그 알파고 AI 트렌드 이제 뭐 얘기하실 때 알파고 얘기 나왔잖아요. 그 알파고가 2019년 3월에 등장했을 때 우리나라 이제 한국경제TV에서도 가족 대결이 아니라 투자 대결을 이제 AI와 인간의 투자 대결을 한번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저희가 이제 설립한 지 3개월 정도밖에 안 된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선발이 되어가지고 AI 팀의 또 대표 선수로 출전을 해서 굉장히 우수한 성과로 1등 결국에 이제 1등으로 마무리했던 그런 촬영 장면들, 방송 장면들 그리고 이제 그해 연말에 MBC까지 또 다큐멘터리에 저희 회사가 소개됐던 그런 장면들을 좀 잠깐 이제 좀 소개 삼아 넣어봤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설명드릴 순서는요. 일단 루비트 프로젝트에 대해서 또 오늘 혹시 처음 접하신 분들도 있으실 테니까요. 잠깐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우리가 이제 이 루비트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왜 노드 스테이킹이라는 어떤 컨셉을 가지고 그리고 그 구조를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됐는지 기존의 크립토 시장에 어떤 문제가 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해결책으로 우리가 이제 제안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 게 이제 루비트 하이브라는 모델인데요. 그게 어떤 개념인지 그리고 그 특징이 뭔지 요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저희가 지금 한참 이 루비트 노드 스테이킹 프레임워크를 개발을 하고 지금 테스트 단계에 있거든요. 이 개발 과정에서 조금 기술적 특징과 또 어떤 부분들을 고려해서 하고 있는지 뭐 개발에 관련된 개발 내용에 대한 거를 조금 좀 소개를 좀 더 구체적으로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생태계 구축을 하는데 저희 이 루비트 어떻게 보면은 이 금융 미래형 그런 금융 생태계를 만드는데 이제 핵심이 되는 AI 기반 투자 서비스들 이런 서비스들에 대해서 또 소개를 드리고요.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인 그 크립토 로보어드바이저를 제가 표현을 하겠는데요. 이게 제가 이제 인텔리퀀트 창업할 때 아이템이 로보어드바이저였거든요. AI가 제공하는 투자 자문 서비스. 그래서 여기서도 저희가 AI 기반으로 크립토의 로보어드바이저가 어떻게 보면은 이 생태계 AI 투자 서비스의 핵심이 됐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그러니까 어떤 인력을 바탕으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소개를 드리고 개발 로드맵까지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니티 프로젝트 많이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롤트러스 파운데이션이 주도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프로젝트죠. 이 프로젝트에서는 AI와 블록체인을 결합한 미래형 금융 생태계 구축을 좀 목표로 해서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유니티 프로젝트의 핵심이 뭐냐라고 어떤 한 문장 몇 마디 이렇게 줄이자면 이 키워드들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이브리드 인센티브 모델 기반의 로드 스테이킹, 탈중앙 분산 보상 시스템이다. 아주 길죠. 단어지가 어려운 단어들이 막 나오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그 키워드들, 핵심 단어들을 다 이렇게 한 문장으로 집어넣다 보니까 좀 이렇게 길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총 35개의 리니지 포인트 발행해서 이 생태계를 구축하고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는데 지금 활용되고 있습니다. 자, 기존에 어떤 문제가 있었길래 우리가 로드 스테이킹이라는 방법을, 컨셉을 가지고 나왔는지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그 기존의 블록체인 또 암호화폐 시장이 정말 핫했죠. 빠르게 성장했는데 여러 가지 구조적 문제로 인해서 장기 지속성에 대해서 요즘 많이 낮았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계속 색안경을 끼고 보는 사람들도 있었고 특히 정부 쪽에 있는 시선들은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았습니다. 이때 사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던 거를 조금 한번 우리가 되돌아보면요. 4가지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비트코인처럼 POW 방식으로 채굴을 하는 그런 방식에 있어서 굉장히 자원 낭비가 되고 또 이 채굴이라는 게 마치 전 세계에 정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분산된 어떤 합의 메커니즘 이렇게 하긴 했지만 결국은 이거의 영향력을 어떤 특정한 해시파워를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세력이 어떻게 보면 과도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는 그런 또 문제점도 우려가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에너지 낭비, 자원 낭비하는 것 같은 그런 부분들, 속도도 느려지고 점점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게 이제 POS, 이더리움의 이제 페이즈 2에서 나왔던 POS 방식이었죠. 스테이킹으로 지분 증명으로 해서 그 합의 메커니즘을 마이닝을 하는 건데요. 이게 이제 속도는 굉장히 빨라졌고 굳이 집 달린 서버가 막 돌아가면서 계산해서 뭔가 검증해주는 그런 단계를 질 필요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이 됐는데 이 부분도 역시 어떤 선수의 독점적 영향력에 대해서는 좀 우려가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POS 방식의 스테이킹을 하면 이 마이닝에 의해서 새로 생성되는 코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응용한 여러 가지 디파이 모델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히 이제 스테이킹하면 이자 받는 일드 파밍 같은 그런 그 서비스들 새로운 모델들이 많이 나왔는데 문제가 있었던 게 뭐냐면 새로운 토큰을 발행을 해서 그 토큰의 토큰 이코노미를 좀 잘 지탱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디파이 같은 서비스에 필수적으로 락업이라는 어떤 장치를 둬야만 했어요. 아무 때나 자유 입출금식으로 뺄 수 있다는 은행 예금도 자유 입출금 통장은 이자가 거의 없잖아요. 한 1년, 2년 이렇게 정기 예금을 해야 이자를 좀 많이 주듯이 굉장히 고수익의 보상을 제공하는 이런 디파이에서 그거를 보장해주기 위해서는 굉장히 특정 일정 기간 동안 그거를 락업을 묶어둬야 되는 그런 문제는 아니지만 그거로 인해서 결국엔 나중에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토큰 가격이 굉장히 변동성이 크고 특히 크립토 겨울이라고 우리가 지칭하는 그런 시장이 안 좋은 상황이 됐을 때는 이 가치가 정말 휴지조각처럼 떨어져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아무도 이거를 빼낼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고요. 세 번째로 ICO를 통해서 이 프로젝트 진행이 굉장히 단계적으로 가고 굉장히 투자받기 어렵고 그런 것들이 정말 ICO라는 새로운 시적인 수단에 의해서 프로젝트 펀딩이 굉장히 초기부터 강하게 서포트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되었지만
이 프로젝트를 끝까지 끌고 갈 수 있는 동기를 계속적으로 제공하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들이 발생한 거죠. 이 재단 쪽에서 펀드레이징을 받은 그 금액만 놓고도 너무 어마어마해서 정말 이 프로젝트를 이렇게 목표로 비전을 가지고 목표로 삼았던 프로젝트를 끝까지 완료하는데 정말 책임지고 가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약해질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게다가 이와 맞물려서 결국은 그게 왜 그렇게 어렵냐, 실질적 토큰의 유틸리티를, 사용성을 만들어내는데 또 굉장히 성공하기가 쉽지 않았죠. 실패했기 때문에 그것들이 결국은 과도한 가격 변동성으로 나타나고 단기적 투기 현상으로만 나타났던 이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노미트에서는 기존의 ICO와 디파이와 채굴 방식, 앞서 말씀드렸던 문제점들을 하나씩 이렇게 언급할 때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이 방식들에서 저희가 좋은 점들, 필요한 부분들은 채택을 하고 이것들의 단점이었던 부분을 다른 방식으로 개선을 하고 해결을 해서 새로운 하이브리드된 형태의 인센티브 모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먼저 프로젝트 펀드레이징을 하는데 ICO를 통해서 코인을 초기에 많이 이렇게 풀어버리는, 어떻게 보면은 상장되고 유통되기 시작했을 때 초기 투자자들이 너무 이 단기적인 수익을 보고 엑시트해버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ICO를 하지 않고요. 저희가 노드 구매라는 방식으로 마치 채굴기에 투자하는 것처럼 노드 구매라는 방식으로 프로젝트 펀딩에 활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디파이를 통해서 우리가 유저들은 수익을 이제 예치하고 수익을 받는 그런 구조의 금융 서비스를 들여왔는데요. 여기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점들이 있었는데 그런 막법을 특별히 걸기보다는 예치하면 바로바로 수익이 얻을 수 있고 또 바로 받은 만큼은 바로바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스테이킹 수익으로 형태를 설계를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스테이킹 했던 그런 펀딩된 자금들도 또 백그라운드에서는 우리 AI 기반 투자 서비스들을 통해서 자산 운용을 통해서 추가적인 금융 수익을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해서 스테이킹 수익과 자산 운용을 통해서 기존의 디파이의 형태와 그런 장점들을 이제 채택을 하지만 단점들을 또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모델로 이제 통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채굴에 있어서는 저희가 어떻게 보면 버추얼 채굴기라고 이제 가상의 채굴기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버추얼 채굴 노드인데 이런 것을 운영을 하면서 단순히 미리 항상 일정한 어떤 채굴 양이 정해지게 나온다기보다는 범위를 가지고 사실 시장 상황에 따라서 좀 스마트하게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스마트 마이닝 기술을 적용을 해서 우리가 이 모델을 설계를 하고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그 네 가지 방금 말씀드린 것들을 네 가지로 정리를 해보면 ICO 대신 저희는 노드 기반의 분산 보상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900일 동안 노드 스테이킹을 하면 900일 동안 리워드를 받을 수 있는 게 보장되는 그런 방식으로 가고 있고요. 하지만 영원히 된 건 아니고 900일까지만 받을 수 있는 그런 또 제한을 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추얼하게 이것을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자원 낭비를 감소를 하고 있고요. 또 이게 사실은 어떤 합의 메커니즘이나 이런 저희가 메인넷을 가지고 이거를 검색자로서 활용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지분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같은 그런 특정 세력의 영향력, 독점적인 영향력 이런 것들은 저희가 방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마트 마이닝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 상황에 따라서 채굴량, 지급해 리워드로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조절을 하는데요. 이것들을 통해서 사실 시장을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이것이 서로 네거티브 피드백 관계를 가지고 안정화되는 수렴돼 갈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작동을 하도록 설계를 하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디파이 된, 스테이킹 된 그런 자금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리워딩 나가는 것 중에 일정한 퍼센티지만큼 우리가 또 밸런스 피라고 하는 부분을 떼어서 우리가 또 펀드처럼 운영을 해서 이들의 추가로 이 기여자들에게 수익을 되돌려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하고요. 이런 AI 기반의 투자 서비스는 또 저희 생태계에서도 일반 유저 포함해서 누구나 또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B2C 서비스 형태로 또 이제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저희가 거래소에서 단계적으로 성장하고 또 스마트 마이닝이나 이런 ICO에 의한 초기에 코인이 과도하게 풀리거나 이런 것들을 다 통제한 그런 구조적 설계를 통해서 저희가 장기적인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용성과 그리고 시장 메커니즘 같은 것들을 잘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설계를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핵심 저희 이 프로젝트의 내용에 방금 말씀드린 내용의 핵심에 있는 리미트 노드 스테이킹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우리 리미트 노드 스테이킹 프레임워크는 화면에 들어가 다시 좀 해보면 노드 기반 참여를 중심으로 설계된 타임 중앙화 전산 보상 시스템입니다. 제가 좀 말이 너무 기니까요. 이게 LNS를 좀 줄여서 좀 얘기할게요. 우리 이 LNSF의 이제 또 4가지 특징을 제가 정리를 했는데요. 먼저 가장 중요한 2가지 축이 있습니다. 뭐냐면 노드 기반으로 코인을 준비한다. ICO나 스테일, 코인 스테일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노드 기반으로 공급량이 통제가 되는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코인 분배는 사실 리워드 시스템의 제일 첫 번째 가장 기본적인 리워드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참여하는 커뮤니티 유저들, 커뮤니티 네트워크의 그런 활동들, 성장에 따라서 그 보상이 참여자들에게 다시 계속 배가가 되어서 나올 수 있도록 석가기반의 인센티브 그런 구조가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마이닝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분배량이 자동 조절되도록 하는 여러 가지 시장 가격 지표라든가 참여자 수, 그 다음에 유통량 이런 지표들 같은 걸로 자동적으로 조절된 메커니즘에 의해서 전반적인 시스템이 기반을 갖고 있고요. 앞에 노드 기반 코인 분배라는 거에 한 번 더 강조하자면 초기에는 정말 코인 세일 없이 노드에 참여한 사람들에게만 이 리미트 코인이 지급되도록 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아마 기존에 여기까지는 기존에 제가 가끔씩 설명에 나갔을 때 이제 들으신 분들이 이제 똑같은 내용이네 하면서 들으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부터 새로운 내용입니다. 자, 저희가 이 리미트 노드 스테이킹 프레임워크를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저희가 이것을 웹3 기반으로 구현을 하면서 설계하면서 정리한 시스템 개발의 주요 특징들이 5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웹3 first. 웹3. 저희가 이 핵심 그런 리워드 시스템, 보상 로직은 완전히 온체인 로직 안에 다 담겨지도록 한다. 이런 특징과 목표를 가지고 정말 설계를 하고 개발을 해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글로벌로 충분히 어떤 계속적인 어떤 사람의 개입과 이런 것들이 없이 자연스럽게 자율적으로 이게 글로벌 확장을 하기 위해서 실시간 동적 버전 시스템을 통해서 글로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설계했습니다. 그 다음에 웹3 블록체인, 스마트 컨트랙트 이런 걸로 서비스 만든다고 그러면 도대체 이게 너무 어려워 이런 느낌이 드실 수 있어요. 정말 저도 가끔 디파이 서비스 해보려고 그러면 처음에는 이게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 거야 하고 당황스러울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미 친숙한 사용자 경험, UI UX를 최대한 여기 접목해서 한다. 이렇게 세 번째 또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번째로 서버리스 아키텍처라고 해서 조금 전문 기술 용어 같은데요.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직접 서버 관리하고 재단에서
저희 기술팀에서 계속 서버 관리하고 뭐 또 확장한다 그러면 또 서버 새로 추가하고 뭐 하고 이런데 필요하게 애를 쓸 필요 없이 클라우드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적절한 서비스들과 기술들을 활용해서 우리는 굉장히 효율적으로 빠르게 개발하고 확장해 나갈 수 있는 형태로 아키텍처를 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상 로직이 있잖아요. 이것들이 이제 기존의 웹2, 기존의 웹 우리 서비스로 만들 때는 뭐 언제든지 사람이 막 이렇게 고치고 막 이렇게 수정하고 그럴 수 있는데 우리 웹3로 가면은 잘 설계하고 검증해서 적용하기 시작하면은 이제는 투명하게 막 누가 이렇게 막 고치고 누가 보상이 많았는데 너무 많으니까 막 줄이고 막 이런 개입이라는 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잘 설계하고 잘 검증한 그대로 이제 적용이 돼서 보상이 되고 개선이 돼서 이제 제공된 것들이 투명하게 관리가 되는 그런 형태를 저희가 이런 5가지 주요 특징을 기반으로 해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공해드릴 수 있는 이 시스템을 통해서 제공해드릴 수 있는 핵심 가치는 4가지로 설명드릴 수 있는데요. 저희 사진을 딱 가려보는데요. 네. 제가, 외우는데 또 막상 가려버리니까 갑자기 머리가 하얘져요. 네, 먼저, 투명성입니다. 투명성은 뭐냐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보상 로직이 온체인이라고 하는 블록체인 상에서 한다는 뜻입니다. 온체인에서 검증이 가능하다는 점이 핵심적인 또 가치의 첫 번째이고요. 확장성, 서버리스 구조로 해서 글로벌 확장을 영위하게 된다.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한테 제일 중요한 거죠. 접근성, 편의성. 저희가 지금 설계해놓고 일단 개발을 한 방향은 이렇습니다. SNS로 1회 써 비밀번호 같은 걸 통해서 로그인을 할 수 있다. 또 안드로이드 폰, 또 아이폰, 여기 우리 다 구글이나 애플 계정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 계정으로 그냥 로그인하면 된다. 또는 뭐 이메일로 이렇게 링크를 보내주면 그걸로 로그인을 한다. 이렇게 아이디 만들고 패스워드 기억해야 되고 그러다 패스워드 까먹어서 저 패스워드 까먹었어요. 비번 찾기 하는데 뭐 안 돼요. 이런 당황스러운 상황이 안 생기도록 접근성에 굉장히 초점을 두고 개발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정성, 수학적으로 검증된 보상 분배 알고리즘을 제공한다. 4가지를 저희가 핵심 가치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현을 해서 개발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계속 설계를 하면서 여러 가지 보상 정책과 사람들의 사용성 같은 것 여러 측면들을 고려를 했을 때 우리가 구조를 순수한 웹3만의 플랫폼으로 가져간다면 사용성이나 또는 어떻게 보면 융통성 부분에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겠다 해가지고 웹2, 웹3 하이브리드 플랫폼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너무 갑작스러운 변화된 환경, 그러니까 지금 사실 저희 유니트도 빠르게 스타트하기 위해서 지금 웹2 기반으로 저희가 마케팅하고 회원가입해서 우리가 스테이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일단 웹2 기반으로 해놨잖아요. 이거 웹3를 갑자기 바꿨는데 이게 뭐야? 이거 어떻게 시작해야 돼? 이거 난감하잖아요. 최소한으로 그것들을 그런 그 격차, 그런 변화를 최소한으로 느낄 수 있게 정말 점진적으로 통합해갈 수 있는 그런 전환을 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웹2에서 우리가 되게 좋게 취할 수 있는 이점, 웹3의 장점, 이런 것들을 잘 융합해서 장점들만, 이점들만 잘 극대화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이렇게 이제 결정하게 된 두 번째 이유였고요. 제일 중요한 건 사용자 경험.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로그인할 때 맨날 헤매고, 특히 이제 만약에 웹3로 그냥 가는데, 여러분, 웹3로 서비스를 이용할 때, 만약에 진짜 순수하게 웹3를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아이디 패스워드 없고요.
내 지갑을 메타마스크 같은 지갑을 만드셔서 원래 커넥트라고 하는 방식으로 일종의 회원가입도 되고 로그인도 되는 겁니다. 너무 생소하죠? 모르시는 분들은 익숙할 거예요. 근데 안 해보신 분들 아이디, 패스워드나 이메일로 뭐 구글로 로그인 이런 거 하시던 분들은 너무 생소할 겁니다. 그래서 사용자 경험을 보겠습니다. 암호화폐 지갑을 이런 거 만들어야 시작할 수 있고 뭐 이런 거 불필요하게 친숙한 웹2 방식의 온보딩 그러니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진입 방식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우리 이더리움, 저희가 이제 리미트가 바이낸스 체인 기반으로 하는 거거든요. 바이낸스 체인은 잘 아시겠지만 이더리움의 계열, 포함되어 있는 어떤 브록체인 네트워크인데, 이더리움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최근에 아주 혁신적인 그런 기술, 이제 제안이 된 것인데, 바로 계정 추상화라는 개념이거든요. 이 기술은 이제 그 기존의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는 두 가지 어카운트가 있었어요. 계정이라는 게 지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블록체인에서는 지갑은 있고 내 계정입니다. 자, 보통 흔히 메타마스크 같이 내가 지갑을 만들면 그거는 이제 사용자 지갑입니다. 근데 우리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이더리움의 뭔가 어떤 계약이라고 이제 번역이 되지만 어떤 프로그램화 되어 있는 어떤 로직입니다. 어떤 서비스를 또 블록체인화한 그런 부분들이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걸로 구현이 되는데 그 안에 계정이 있어요. 코인이 담겨질 수 있고 내보내질 수 있고 하는. 근데 이 두 가지는 서로 완전히 좀 다른데요. 사용자 지갑은 사용자가 이거를 개인 키 같은 거, 개인 인증 키 같은 걸로 해서 자기만 쓸 수 있게 관리를 하면서 보내거나 받을 수 있는, 받는 거야 못해서 받을 수 있지만 이걸 보내는 일을 이제 시작할 수 있는 게 사용자 지갑이고, 컨트랙트 지갑은 그저 외부의 사용자 지갑이랑 연동이 돼서 뭔가 자극을 줘야 된다. 뭔가 거래의 시작이 외부에서 시작이 되어야 얘는 뭔가를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루민트 노드 스테이킹의 어떤 보상 조직이나 이런 것들을 사실 풀트랙으로 개발하는 거에 가장 난제가 뭐였냐면, 얘는 안에서 자동으로 뭔가 스케줄이 돌아가지고 계산해줘가지고 짠짠짠짠 나눠주고 이런 게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뭔가 요청을 하는데 그때 계산을 해주고 그때 보내주고 이런 게 가능합니다. 좀 어려운 기술적 얘기들을 좀 했는데요.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좀 어렵지만 잠깐 소개했습니다. 자, 이렇게 지갑이 이 두 가지 형태가 있었다가 새롭게 나온 게 스마트 어카운트예요. 이게 컨트랙 안에는 사용자 지갑처럼 만들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겁니다. 쉽게 생각하면 우리 똑같진 않은데요. 거래소에는 내가 별도로 지갑을 따로 만든 외부에다 안 만들어도 거래소에 들어가서 가입하고 내 계정을 만들었다 그러면은 코인별로 내 지갑도 만들어주잖아요. 똑같은 경험을 이 계정 추상화라는 기술을 통해서 저희가 루민트 노드 스테이킹 시스템에서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외부 지갑 같은 거 몰라도 시작할 수 있어요. 안 가지고 계셔도 시작할 수 있어요. 여기 가입하고 처음에 가입하는 절차에 웹2 방식으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SMS, ES 비밀번호를 통해서 로그인을 하거나 구글로 로그인, 애플로 로그인 이런 거를 하시면 회원 가입이 돼서 내 웹2 관점에서의 계정이 만들어진과 동시에 내 지갑, 내 전용 지갑이 하나 노드 스테이킹 LNS 랩 안에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번거로운 계정 관리 문제 이제 해결을 하고요. 따라서 계정을 잃어버렸어요, 비번 까먹었어요, 이런 거를 복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려옵니다. 그 다음에 이 안에서 지급하고 이런 모든 과정을 만약에 외부 지갑에서 연결돼서만 동작을 시킨다. 그러면 계속 우리 사용자들이 트랜잭션을 일으키는 가스비라고 하죠. 가스비를 계속 제공을 해줘야 되거든요. 계속 뭔가 수수료를 내야 우리 사실 수수료 말고 이더리움 네트워크, 바이낸스 체인 네트워크를
동작시키는데 계속 수수료를 내야 되는 그런 가스비도 이 시스템 안에서 자동으로 다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극복해낸 그런 기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좀 전문적인 그림 하나 이렇게 좀 가져왔는데요. 저희가 아키텍처 설계를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세부 내용 글자가 너무 작아서 제가 또 되게 구체적인 내용이라 일일이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크게 보면은 사용자가 접하는 경험에 관련된 프론트엔드 쪽 모듈들이고요. 그 다음에 인프라에 해당하는 서버리스 인프라고 해서 뒤에서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나 그런 것들 처리해주는 그런 인프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 원체인에서 우리 우상 로직도 계산하고, 그 다음에 이 웹 스위치가 같은 거 인증하고 그런 모듈들이 들어있는 웹3포와 레이어가 이렇게 해서 크게 세 가지 블록을 해서 아키텍처를 설계를 해서 개발했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지금 테스트 중인데 이게 우상 로직이라든가 그런 정책 같은 것들이 잘 되고 있는지 지금 테스트 중에 있거든요. 이렇게 이제 일단 시제품으로 이제 화면을 만들어 본 예시입니다.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정보들과 그런 것들이 보여진 거고요. 이제 실제로 런치가 되는 좀 더 다듬어진 UI로 이제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노드 스태킹에 대한 말씀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우리가 이제 유니트 전체 생태계에서 유니트 코인이 이제 스태킹돼서 우리가 받는 거는 있는데, 한마디로 시장에 공급이 되는 이제 포인트는 우리 노드 스태킹을 통해서 나오고 있죠. 거래소에 부분 상장하면 그 유동성 공급을 위해서 일정 부분 코인이 공급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주요 우리 채널은 노드 스태킹해서 받으시는 부분인데요. 사실 수요를 만들어야 가격이 장기적인 가치 상승으로 이끌겠죠. 그래서 그 수요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토큰 이코노미를 잘 설계해둔 생태계를 여기서 이제 구축을 하는 건데요.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AI 기반의 투자 서비스들이 가장 좀 핵심으로 유니트 코인의 수요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서비스로 이 생태계에 붙여나가고 있습니다. 즉, 유니트 코인이 있어야만 이 서비스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해놓은 거죠.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하거나 비트코인이 얼마 이상 보유하고 있다는 어떤 증명이 되거나 뒷받침이 되거나 하면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그런 형태로 함으로써 비트코인이 우리 노드 스태킹에 참여한 유저들뿐만 아니라 이 거래소에 상장되고 또 알려지다 보면 비트코인이 어디서가 노드 스태킹을 하지 않더라도 구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실제로 거래소에서 매수하려고 하니까 수요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거래 가격이 지속적인 장기적인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주게 됩니다. 이 서비스들은 저희가 이제 계속 지금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인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블록체인상의 거래 데이터인 온체인 데이터와 또 거래소에서 막 트레이딩 되고 있는 그런 오프체인 데이터로 트레이딩 데이터들을 다 수집을 하고, 그 다음에 소셜미디어라든가 뉴스라든가 이런 어떤 그 대체 얼터너티브 데이터들까지도 최대한 많이 수집을 하고 분석을 할 수 있는 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구축을 하고 있고요. 이걸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AI를 적용할 수 있는 최적화나 예측 모델이나 생성형 모델, 언어 모델 이런 모델을 가지고 네 가지 종류의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능형 투자 신호 알림 서비스인데요. 데이터 분석한 걸 가지고 먼저 여러 가지 시장의 추세라든가 어떤 특정 도면에 대한 매수나 매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정보 이런 것들을 신호나 알림 형태로 줄 수 있는 그런 서비스고요. 요거와 또 이런 데이터 분석으로 이런 어떻게 보면 신호 또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거는 자동 트레이딩화하면 앞서 제가 이제 잠깐 언급드린 것처럼 크립토 로보드바이저의 그런 형태로 서비스가 진행이 준비가 이제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이외에 이제 여러 가지 다른
형태의 투자에 도움이 되는 크립토 트렌드 리포트라든가 맞춤형 알림 서비스를 이렇게 순차적으로 진행을 한 건데요. 이 중에서 저희가 아까 이제 제가 창업한 인텔펀트가 처음에 주식이나 ETF 같은 그런 금융자산의 펀트 플랫폼, 로보어드바이저 플랫폼 서비스를 시작을 했다가 크립토로 이제 2017년부터 플랫폼 만들고 트레이딩 전략도 만들고 그거를 실제로 검증을 쭉 해오면서 운용을 해온 그런 노하우와 경험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런 직접 만든 트레이딩 플랫폼과 트레이딩 전략들의 특징을 조금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물론 데이터를 다 분석해서 데이터에 의해서만 의사결정을 내리는 그런 쿼트 트레이딩 방식을 채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어떤 다른 플랫폼을 이용을 해서 전략만 조금 만드는 게 아니라 저희가 데이터 수집부터 이거 엔진과 트레이딩 할 수 있는 엔진과 그 다음에 전략을 실행시키는 그런 플랫폼, 그 다음에 거래소와 자동 주문까지 다 처리할 수 있는 그런 트레이딩 엔진까지 해서 직접 다 개발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트레이딩 전략, 운용 전략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하게 중점을 두게 되는 부분은 여러 개의 전략으로 분산을 시키고 여러 개의 자산으로 분산을 시키고 그렇게 함으로써 가장 중점적으로 제가 포커스 두고 있는 게 리스크 관리와 자금 관리입니다. 절대로 파산의 위험이 있는 그런 형태의 운용을 하지 않고 가장 리스크를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저희가 전략을 만들고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크립토에서 처음 시작한 물론 똑똑한 우리 젊은 친구도 많지만 이 위기를 정말 경험해보지 않으면 굉장히 욕심내서 과도하게 특히 선물 시장에서 레버리지를 많이 쓰고 그러면서 과도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나다니시면서 뭐 한 달에 20%를 수익을 내주네, 막 10몇 프로를 내주네 이런 데들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수익을 내줄 수 있는 데는 사실은 말하지 않는 굉장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거죠. 100% 손실이 날 수도 있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뒤에 이제 데이터도 보여드리겠지만 가장 리스크를 방어할 수 있는 거에 사실 굉장히 초점을 두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이제 사실은 저희가 금융형이 일단 금융권 금융이 저희 멤버들이 이제 2000년대 중반부터 해서 2008년 금융위기도 겪어보고 2011년 미국 신용난도 겪어보고 하면서 리스크 관리에 가장 저희가 초점을 두고 이제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인텔펀트 내에서 계속 해왔던 그 경험과 노하우를 좀 소개를 드리면 저희가 2017년 말부터 해서 2018년 초까지 플랫폼과 운영 전략을 만들어서 계속 테스트하고 검증하고 하면서 2018년 6월부터 어떻게 보면 이제 크게 이제 바꾸는 거 없이 건드리는 거 없이 쭉 운영을 해왔어요. 지금 이제 7년 3개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해외거래소 그다음에 국내거래소 중심으로 스타트를 했었고 또 기술적으로 연동돼서 뭘 개발하기에는 코인원이 가장 잘 돼 있었거든요. 지금도 코인원은 기술적으로 굉장히 좀 좋은데 지금 너무 시장 방향력이 너무 줄어들었죠. 근데 저희는 이제 어쨌든 그 계정을 막 무게달리고 하지 않기 위해서 계속 코인원에서 하고 있고요. 세 개의 자산, 비트, 이더, 리플은 지금 딱 들어왔다 나왔다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세 개의 자산에 각각 8개의 전략으로 여러 가지 다양화를 분산을 추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비교하는, 성과를 비교하는 벤치마크는 이 세 코인을 동일하게 3분의 1씩 들고 쭉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 라는 것만 이제 벤치마크를 비교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저희 7년 반의 성과는 누적 수익률로 476%, 연수익률로 환산하면 27%예요. 한 달에 30% 준다는 것도 있는데, 100에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쩔 수 없는데, 여기 밑에 보시면, MVP라고 하는데요. 맥스 드로우다운이라고 하면요. 그러니까, 경험했던 최대의 손실 경험인데, 이거는 전부터 하락하는 그런 기준으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바로 전고점에 시작하신 분이 경험할 수 있는 손실이고, 내가 한참 벌어가지고 100원이 200원이 됐는데 다시 50원이 됐어. 이랬을 때는 사실은 200원이었던 게 내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원에서 50원인데 그게 최대 하락폭인 거예요. 이 최대 하락폭이 27%입니다. 공교롭게도 연평균 수익률과 지금 최대 하락폭이 딱 거의 일치하는 지점에 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옆에 가로친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벤치마크, 저 세부인을 가만히 들고 있었을 때 이 같은 기간 동안 경험할 수 있는 최대 하락폭은 70%가 넘습니다. 이거 이제 기간별로 한번 그래프를 보면서 과거로 돌아가서 한번 시간 여행을 해보실까요? 지금 저희가 이걸 시작했던 2018년 6월 1일부터 2020년 9월까지의 그래프거든요. 저 빨간 게 3개 코인의 가격 수익률 변화고요. 파란 거는 저희 운용했던 펀드의 각 이제 속가 수익률 그래프입니다.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그냥 코인들은 냅다 60% 손실 나는 그 구간으로 그냥 달려갔거든요. 근데 그때 저희 속가는 10% 정도 하락 손실 본 걸로 잘 방어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1년 가까이 11개월 좀 지나니까 이중 수익 전환이 거의 1년 걸렸습니다. 수익 전환은. 아마 이게 제 개인 돈이었으면 그냥 에이 하면서 딴 데가 쓰자 하고 멈췄을지 몰라요. 근데 저희가 우리 임직원이 십시일반 모아서 이건 나중에 르네상스 테크놀로지처럼 수십조 운용하면서 직원들 전부 다 부자 되는 그런 회사 만들어보자 하면서 십시일반 모먼트로 운영을 했기 때문에 누구 하나 이렇게 합시다 라고 할 수 없어서 그래도 끝까지 운영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1년이 지나니까 수익 전환됐죠. 후임도 수익률 전환을 하는 줄 알았더니 다시 또 떨어집니다. 다시 50% 정도 손실 그때까지 떨어져요. 근데 저희도 약간 떨어지긴 했지만 이때도 아마 한 10% 정도도 채 안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수익 상태를 유지했고요. 다시 시장이 조금씩 좋아지니까 우리가 수익을 다시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이제 22년 11월까지 누적해서거든요. 아까 그 시기를 넘어서니까 꾸준하게 계속 저희가 수익을 내고 결국은 코인이 다시 지난번 상승이죠. 바로 2020년, 21년 이때 상승인데 이때 상승을 덕분에서 저희도 열심히 이 수익을 계속 쫓아가면서 그렇지만 그 트레이딩 전략이라는 게 그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는데 저희는 좀 혹시 아시는 분들을 위해서 참고서를 말씀드리면 추세 추종 전략을 위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추세가 나면 반드시 그 방향으로 따라갑니다. 올라가면 따라가서 수익을 먹고 내려가면 얼른 빠져나와서 피해 입는다. 요게 가장 핵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갑니다. 근데 바닥에서 사서 머리 위에서 파는 거를 신이 아니면 누가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무릎에서 사서 머리 찍는 거 보고 어깨쯤 됐을 때 여기서 일단 만족하자 하고 이제 실현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 올라가는 수익률을 이 전략이 사실 과도한 메모리들을 쓰지 않으면 저희 사실 이거 아까 앞에서 이제 전체 오버뷰 얘기할 때 코인원이라고 했고 이제 코인 세 가지만 얘기했는데 사실 이게 소품이 아니라 기본품이라는 점 생각해 보시면 저희가 절대로 한 대 이상, 100% 이상 바닥에 쓸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코인이 오른 거보다는 이게 따라가기는 100% 따라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처지는 것 같은 그림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내려갈 때 보시면은 또 이제 어느 정도 적당히 무게에서 빠져나오고 다시 반등하나 싶어서 잠깐 들어갔다가 하고 나오고 이걸 좀 반복하면서 조금 손실이 이제 생겨서 이때 이제 27% 정도 하락을 경험한 게 이 시기였습니다. 이제 다시 최근까지 한번 쭉 돌아보면 다시 재상승을 하는 구간에 이번에는 아주 꾸준하게 올라내리하는 부분을 저희가 꾸준하게 따라가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 그래프까지 제가 이제 왜 보여드리면서 소개를 하냐면 사실은 노드 스태킹 했을 때 밸런스비 어떻게 운영될지 좀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물론 이거 하나에만 다 쓰지는 않을 겁니다. 다양한 수익화할 수 있는
그런 투자 형태는 우리가 다른 디파이도 활용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자 받는 형태의 그런 꾸준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다른 형태들도 저희가 분산해서 하겠지만 이제 일단 스타트하는 부분과 또 큰 수익을 도모할 수 있는 부분에는 이런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하는 저희 이제 자산 모델이 밸런스를 이제 관리하는 담당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 수익 그동안에 이 7년 만이라는 7년 3개월이라는 이 기록은 현재 제가 알고 있는 국내에서 이 정도 꾸준하고 일관된 성과 기록을 이 정도 기간을 가지고 있는 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과가 나오는 운영 전략에 좀 이제 저희가 적용이 될 거다라는 점을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서 좀 소개를 드렸습니다. 자, 이 서비스를 사실 이제 내년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전초적으로 사실 우리 쪽 시작하기 전부터 좀 준비되어 있습니다. 크립토 오버바이저라는 이름으로 사실은 이제 결국은 준비를 할 게 있었는데 이 유니트를 만들면서 저희가 더 고도화된 형태로 이제 출시를 하려고 하고 그걸 위해서 저희가 이제 몇 가지 준비 사항들을 미리미리 해놓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프로토타입을 만들어서 이제 테스트를 하고 있거든요. 몇몇 임직원이나 이제 지인들을 먼저 초대해가지고 이제 테스트를 하고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신생 인력임에도 불구하고 KX 거래소하고 브로커 파트너 자격을 했습니다. 근데 자격을 얻을 때 이제 여기서 이제 굉장히 또 편리한 기능이 로그인만 한번 하면 자동으로 거래할 수 있는 웹의 인증키를 자동으로 생성해서 발급해주는 그런 파트너예요. 그래서 굉장히 서비스 이용자들이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저희 서비스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소개드린 개발 내용들, 스테이킹 프레임워크, 우리 웹2와 웹3 하이브리드 플랫폼으로 해서 개발하고 있는 내용들, 그 다음에 AI 기반의 추가 서비스를 말씀드렸는데요. 일단 저희가 아직 한참 이게 한번 결정되고 이제 시작되면 이제는 막 함부로 이래 받고 저래 받고 이래 받고 있는데 지금 이 테스트하는데 좀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니트 논 스태킹을 이제 올해 말까지 일단 목표로 개발을 하고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순차적으로 투자 시도 알림 서비스부터 해서 크립토 로보 어드바이저, 그 다음에 필드 리포트, 알림, 그 다음에 맞춤 알림 서비스까지. 대충 내년 말까지 해서 로드맵을 가지고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드린 거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유니트 노드 스태킹은 뭐다? 하이브리드 인센티브 모델 기반으로 타일중앙 분산 보상 시스템. 이게 노드 스태킹을 통해서 그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는 웹2, 웹3 하이브리드 플랫폼으로 저희가 낯설지 않게 이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낯설지 않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두 가지 기억해 주시면 중간에 다른 복잡한 얘기들은 좀 잊어버리셔도 이 두 가지만 기억하고 가셔도 오늘 수업이 좀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